김경률 국민의힘 비대위원이 어제 페이스북에 요 글을 쓰면서 정치권 뉴스 푸시 알림이 어제 막 속보가 계속 떴어요. 자, 김경률 비대위원이 뭐라고 올렸냐 어제. 저는 이번 22대 총선에서 출마하지 않습니다. 숙고 끝에 내린 저희 당의 총선 승리를 위한 제 결심입니다. 또한 서울 마포 을 선거구를 포함한 4월 10일 총선 승리를 위해서 비상대책위원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요, 보면 총선에는 불출마하지만 비대위원직은 계속 가겠다라고 일단은 천명을 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갈등의 도화선이 됐던 인물이라는 평도 나오고 있죠. 바로 요 발언 때문인데요. 요 발언, 그 이름도 유명한 마리 앙뚜아네트 비유 발언 잠깐 보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회 기사님, 회 기사님 상대로가 아니라 우리 이제 여러 명이 모인 자리에서 네. 프랑스 혁명이 왜 일어났을 것 같냐.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이제 자유, 평등 뭐 이와 같은 이념들을 당연히 연상하는데 아니다. 뭐 외적으로 표방하는 것은 그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 마리 앙뚜아네트인가요? 이제 이분의 어떤 사치 뭐 이런 거. 네. 사치, 난잡한 사생활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드러나고 뭐 건물들을 털 때마다 드러나니까 감성이 폭발된 것이다. 그때 이제 제가 알기로 이제 그 이른바 국정농단에서도 뭐 비아그라다 뭐다 이런 것도 나왔는데 이게 저는 감성점을 폭발시켰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이 사건도 자꾸 뭐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저는 이제 이성적 합리적을 욕하는 게 아니라 배제하자는 건 지금 아니고. 이게 국민들의 감성을 건드렸다고 보거든요. 네, 저는 디올백 저도 차마 못 봤거든요. 그 동영상을. 네. 다만 이제 기사로서 이렇게 소위 말하는 움짤 뭐 이런 거로 봤는데. 못 보셨어요? 네. 차마 못 보겠더라고요. 이걸 제가 뭐 숨기기 위해서 못 본다는 게 아니라 저는 뭐 적절치 않은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실드칠 수 있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말씀을 할 수 있겠냐고요. 저는 이거는 좀 사죄 드리고 네. 이건 국민들의 감정을 좀 뭐랄까요? 가라앉힐 수 있는, 납득시킬 수 있는 바짝 엎드려서 제가 이제 국민의힘 전략은 잘 못. 네, 바로 이 발언이 있은 그 같은 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김경률 비대위원의 손을 번쩍 들면서 마포을 출마를 사실상 홍보해주는 그런 발언 한 적이 있었죠. 당시 1월 17일입니다. 그날 상황 보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마포에서 열린 서울시당 신년 인사회였죠. 여기서 김경률은 진영과 무관하게 공정과 정의를 위해 평생 싸워왔다. 부조리가 있는 곳, 약자의 억울한 일이 있는 곳에 늘 김경률이 있었다. 이렇게 김경률 비대위원을 치켜 세워주면서 그 김경률이 마포에서 정청래와 붙겠다고 나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김경률의 승리를 장담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걸 굳이 다시 한번 1월 17일 상황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랬던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렇게 손을 번쩍 들어줬던 김경률 비대위원의 총선 출마가 어제 어떤 배경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겉으로 드러나기에는 김경률 비대위원 본인의 결심으로 인해서 스탑이 됐다는 거죠. 한겨레 기사로 분석 좀 더 해보겠습니다. 한겨레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용산 압박 못 견뎠나 김경률 돌연 불출마라고 제목을 달았네요. 일단은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은 어제 MBN에 출연해서 김현과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본인의 마포을 출마 선언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당의 화합과 결속의 장애 요소가 될까봐 대승적 결단을 내린 것으로 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불출마를 두고 두 가지 해석 정도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김경률 비대위원이 결국 용산의 압박에 못 이긴 것 아니냐, 굴복한 것 아니냐라는 그런 분석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게 윤심 공천의 서막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한겨레의 표현인데요. 향후 윤심 공천의 서막 아니냐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수도권 한 의원의 코멘트를 인용했습니다. 용산과 당 사이 갈등의 단초를 제공한 사람이 갑자기 불출마를 선언하니까 무슨 뒷배경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오히려 사천 논란이 있었던 그 요소를 제거한 것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과 한 비대위원장 사이의 갈등 요소를 하나를
뺀 것이다. 오히려 앞으로 좀 더 잘 좀 스무드하게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사천 논란 부담을 덜었다는 측면에서 그런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다만 외압 때문인가라는 그런 의문이 남긴 하는데 일단은 김경률 비대위원도 일부 언론과 통화에서 외부 압력 때문은 아니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 지도부도 일단은 외압은 아니다라는 쪽으로 선을 긋고 있습니다. 당연히 뭐 당 지도부가 그렇게 말을 하겠죠.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도 어제 언론과의 카메라 앞에서 브리핑을 통해서 용산과 사전 교감이 있었느냐 이 김경률 비대위원의 불출마가라고 했을 때 그 질문에 본인 소신에 따라서 책임감 있게 결정했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여러 논란이 있는 상태에서 총선을 치른다면 그 자체가 총선 시작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기자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아무튼 진짜 힘겨루기 누구 간에 윤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이에 진짜 힘겨루기는 이제부터다라는 평가는 김경률 비대위원의 불출마 배경이 어떻든 간에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제 공천, 명단을 이제 본격적으로 짜잖아요. 그 사이에서 이제는 용산의 입김이 더 커질 것인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입김이 커질 것인가 물론 뭐 시스템 공천이다 제도에 따라서 가는 것이다라고는 하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입장에서는 내가 이렇게 손까지 들어줬던 김경률 비대위원이 출마를 포기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뭔가 하나 더 말할 게 생겼잖아요. 카드가 하나 더 생긴 셈이라서 이것도 좀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대목입니다.